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가 2,70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기관의 매도세가 강하게 나왔는데요. 금융주 위주로 좀 코스피가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기반에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한 결과에 좀 영향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피 BR주들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후퇴를 하다 보니까 관련 종목들이 좀 빠진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금투세에 대한 우려도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편으로 반도체라는 메가 트렌드는 아직까지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좀 지수를 받쳐주는 흐름 체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게 바로 환율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강달러 현상이 아주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밤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좀 옅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달러가 오늘 1,375원까지 강하게 상승한 모습이었고요. 이렇게 강달러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수급이 조금 죽은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쪼록 좀 어려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시장의 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금요일 투자올림픽 이분과 함께합니다. 주식의 물화일체가 된 주식 아티스트죠. 윤삼회 해설위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트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삼회이고요. 매일 수요가 폭발하는 종목들 위주로 매일 강한 주도주들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상황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멋진 종목 공략 도와드릴 것 같고요. 시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죠. 오늘 그러면은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저는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땡큐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좀 급등을 했었고 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맥에 AI 칩을 쓴다라는 키워드로 해가지고 반도체주들이 오늘 장 초반에 강세를 보였었고요. 아마 한 10시 전후로는 이제 반도체 쪽에서 강세를 보였었고 그다음에 구리 가격이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면서 또 관련주들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움직였었죠. 자, 그리고 오후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자사 모든 제품에 AI 기능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SP 소프트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저는 아마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매매를 하셨다라고 하면 충분히 수익 볼 수 있는 시장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장의 어떤 지수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예, 약세장에 조금 진입을 하면서 압축을 해서 종목들을 압축해서 매매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코스피는 상관이 없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 전후로 해가지고 수급 모멘텀이 굉장히 좀 약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4월 10일 금요일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 12조 원이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2조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나왔었는데 저는 어제 코스닥 시장 거래 대금 보면서 오늘 어제 이제 코스닥이 열렸었나?
착각할 정도로 굉장히 변동성이 작은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도 뭐 변동성이 거의 없었고, 그래도 그나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6조 5천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8조 원 정도 늘어나면서 그나마 조금 숨통은 붙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어쨌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 아래로 빠졌기 때문에 5일선을 좀 회복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시장도 지금 5일선에서 회복해주려다가 오히려 저항을 맞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비중을 뭐 약간 내가 뭐 단기 매매자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을 줄여서 매매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데이 트레이더가 아니고 단기 스윙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좀 싸게 잡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유리기판 테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이쁘게 조정이 주고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 저가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 보신다라고 하면은 다음 주 시장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어떤 좋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코스피 위주로만 공략을 했어요. 네, 코스닥은 잘 안 받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진짜 대장 엔캠 하나 정도만 공략을 했었고, 코스피 위주로 거의 다 종목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매매를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이 약세여도 저는 요즘에 솔직히 말해서 수익 내기에는 더 편해요. 저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서 저는 수익 내기가 오히려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 바탕에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유동성은 좀 살아있는 시장이죠. 작년 10월 달 경험해 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코스피, 코스닥이 거래 대금이 각각 5조 원씩 나왔어요. 이때는 저도 힘듭니다. 매매하기가 좀 힘들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뭐 10조 전후로 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장보다 수익 내기가 더 쉬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이 약세여도 강한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고요. 저는 이제 교육방에서 당일 시장 대장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 공개해 드릴 테니까 시청 끝까지 해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어렵다 보니까 이런 시장일수록 또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윤삼우 해설위원님께서는 약세장에서도 종목 압축을 통해서 또 우리가 잘 가는 종목들, 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종목들까지 잘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그런 공부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 스캔만 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한데요. 참여 코드는 3854 네 자리 걸려 있습니다. 네 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윤삼우 해설위원님과 소통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입니다. 윤사무엘 이렇게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비기 전략들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트레이딩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종목들을 공략해 주셨길래 이렇게 또 인기가 많으신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성적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의 금메달 선수일까요? 네, 일단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멋진 실력 그리고 또 멋진 공략, 어떤 전략을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시황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요즘에는 시장만 봤을 때는 수익 내기 굉장히 힘든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압축을 해야 된다고. 네, 종목을 압축해서 거래하게 되면은 어차피 가는 종목은 시장이 약세여도 갑니다. 네, 뭐 예를 들자면은 한미반도체가 있겠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뭐 이렇게 수익률을 가져다 드렸었는데, 하지만 제가 뭐 그러면 여기서 너는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느냐? 아니, 전 절대 안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매일매일 트레이딩을 도와드리고 있죠. 이 종목을 가지고. 자, 그리고 은메달 같은 경우에는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도 공략 도와드렸지만 최근 4월 5일, 4월 초에 말씀드리고 나서 바로 하루 만에 14.5% 정도가량 급등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정도에 또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지금 76% 수익권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공략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 전에 이제 앞서서 저는 1월 달, 4월 달까지 여러분들께 또 수많은 종목들을 공략 도와드렸는데 거의 다 대부분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다 드렸습니다. 오늘도 멋진 정보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뭐 한 두세 차례 이렇게 공략 도와드리고, 최근에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멋지죠. 하이닉스 이 큰 대형주 가지고도 두 자릿수 수익률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거의 70에서 80%, 그리고 최근에 엔캠, 그다음에 그전에는 뭐 우진엔텍, 제주반도체 다양한 종목들 공략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11월, 12월 달에도 여러분들한테 뭐 그때 당시에 핫하던 두산 로보틱스나 아니면 뭐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한미반도체 이렇게 계속해서 공략 도와드렸었고 최근에 또 HLB나 아니면 또 제주반도체 가지고는 또 162%, 200% 수익률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습니다. 대부분 뭐 한 자릿수 수익률은 없죠.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최소 그리고 많게는 세 자릿수 수익률 가져다 드리고 있고 자 보시면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구간에서 두 차례가량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후로 175%가 급등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람보르기니 패턴에 대해서 교육을 도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여기가 상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와서 보면 여기가 굉장히 낮은 자리였지만 예전에 차트를 돌려보시면 여기는 거의 최고가였습니다, 여러분들. 최고가. 네, 근데 어쨌든 여기가 지금은 낮은 어떤 바닥이 되었죠. 네, 그리고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여기 상한가 가던 C 구간, 그리고 여기 B 구간, 그리고 A 구간, 오늘 최근에 어제부터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 구간들에서만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구간들이나 아니면 이런 구간들 아니면 이런 구간들을 견디면은 어떻게 생각이 들죠? 너무 고점에서 샀나? 약간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어떤 매매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시세의 알곡입니다. 알곡. 네, 알곡만 챙기는 트레이딩을 합니다. 이런 데를 저는 건들질 않아요. 이런 데서. 딱 이런 것만 건드려요. 이럴 때만. 자, 어떻게 건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A 구간, B 구간, C 구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A 구간에서는 어제 이제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가를 이렇게 이탈했다가 시가를 다시 한 번 더 여기 종고점을 회복해주는 흐름에 있어서 이렇게 따라붙을 때는 여기서 이렇게 눌렸을 때 눌림목으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장중에 플러스 한 5에서 6%가량 이렇게 분할 대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4월 11일 제가 A 구간에서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오늘까지도 추가 시세 나왔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B 구간 한미반도체의 3분봉입니다. 3월 26일, 4월 14일까지 B 구간에서는 어떻게 공략을 도와드렸냐면은 제가 예전에 이제 작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150번 가량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그때 이후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9월달 공략 도와드렸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머티, 두산 로보틱스,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매일매일 공략을 도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12월달,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제주반도체를 매일매일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근데 그걸 어떻게 공략 도와드렸죠? 원사이클 매매를 공략 도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다음날 시세의 연속성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뭘 하죠? 네, 종가 베팅을 합니다. 자, 거의 다 종가 베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한미반도체, 여기서 종가 베팅. 이게 3분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종가 베팅하고 여기서 종가 베팅하고 종가 베팅, 종가 베팅, 그리고 여기서 또 종가 베팅. 그리고 보시면은 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 안겨다 드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거의 다 대응을 잡아드렸던 가격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매매가 이제 장중에 어떤 바로 급등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돌파 매매를 하죠. 여기서 한번 돌파로 도와드리고 그 외에는 다 종가 베팅만 도와드렸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자영업을 하시든 아니면 주부를 이제 하시든 아니면은 직장을 다니시든 종가 베팅은 다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3시에서 3시 반까지는 종가 베팅 시간이니까 그때 뭐 한 20분에서 10분 정도만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거운 종목에서 멋진 수익 안겨다 드릴 수 있다. 보통 종가 베팅의 원리는 그거예요. 다음 날 9시에서 보통 10시 사이에가 시세 탄력이 가장 잘 나오잖아요. 근데 이 종목은 그때 당시에 시장 대장주였어요. 총 시장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대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뭐 한 적게는 5%, 많게는 10% 다음 날 이렇게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한미반도체를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시구간 상가 가던 날 이때는 어떻게 도와드렸냐면은 제가 여기 방송에 나와서 프로그램 대형주 단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평소보다 그러니까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기서 이제 150억이 나오고요. 순매수가 이제 프로그램 순매수가 평소에 뭐 많아봐야 150억. 평소에 그리고 30억에서 20억 정도 가량 순매수가 찍혔습니다. 근데 이날만 유독 언제냐? 이게 2월 8일 상한가 가던 날만 유독 834억 정도가 프로그램 매수로 찍힙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살짝 눌렸을 때 여기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당일날 플러스 뭐 8%에서 10% 그리고 상한가까지 홀딩해서 다음날 갭까지 이렇게 먹는 전략을 썼고요. 다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프로그램 단타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함께 그 교육방에서 공략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은메달 같은 경우에는 엔캠이 있겠죠. 네, 이 종목을 사실 여기서도 공략을 도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돌아나가는 시점에서 또 기가 막히게 여기서 제가 대기를 타고 있다가 자, 여기서 공략해 봅시다. 사실 뭐 이런 데서도 다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어쨌든 이 구간에서 바로 다음 날 이렇게 14% 이렇게 수익률이 나왔고요.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그때 당시에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공략을 하는데 그러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은 무엇이냐?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자, 보시면은 제가 그래서 아래는 코스닥 아래 그리고 위에는 엔캠 일봉 차트를 가져왔어요. 네, 여기에 엔캠입니다. 글씨가 좀 안 이쁘죠? 네, 어쨌든 자, 보시면은 엔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 1월 달 중에 1월 달부터 한 2월 달 중순까지 코스닥이 이렇게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세죠. 자, 근데 여기 엔캠 같은 경우에는 1월 달부터 그 2월 달 초반까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엔캠이 고점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코스닥은 반등을 하는데요. 이 엔캠은 빠졌습니다. 자, 엔캠이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들? AI 반도체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 이거 반등을 이끈 거는 AI 반도체가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AI 반도체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이 종목은 엔캠 같은 경우에는 관심을 받지 못하다가 여기서 지수가 고점이 한번 나오고 나서 지수는 이렇게 빠지는데 얘는 또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이력이 있잖아요. 올라갔던 이력. 지수는 빠졌지만 엔캠은 올라갔다. 지수는 빠졌지만 엔캠은 올라간다.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플러스 다음날 바로 14% 수익을 안겨다 드렸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HLB랑 비슷한 타점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HLB 보시면은 여기서 저가 방송 공략을 도와드렸었고 그 뒤로 뭐 거의 170%가량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는데 이렇게 돌아나갈 때 또 여기서 공략 도와드리죠. 그리고 이때부터 또 160%, 170%가량 수익을 안겨다 드렸는데 자, 이 자리랑 뭐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 여기는 저점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HLB랑 비슷한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또 돌아나가는 길목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지키고 있다가 또 타점이 나오길래 여러분들께 또 방송에서 올림픽 종목을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데 매매하기는 상당히 까다로웠어요. 저 같은 경우에 4월 4일, 4월 8일까지 저도 사람입니다. 네, 자신 있게 종가 베팅 했는데 이렇게 내리길래 아우 또 물렸네. 아유 어떻게 자, 그래서 더 사자. 네, 지지라인에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공략을 하고 이렇게 반등 줄 때 어떡합니까? 사람이니까 빠져나와야죠. 일단 본전 구간에서 그냥 빠져나오고 이제 두 번 다시 안 보려고 했어요. 엔캠을. 이 종목은 나한테는 수익을 잘 안 주네. 그러니까 그냥 버리자 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종목이 오후장에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제 평단가 근처에서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합니다. 다시 공략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이게 플러스 거의 7% 정도였어요. 이렇게 제가 매도 대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수익을 주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종가 베팅 해야죠. 그래서 다음날 플러스 12% 이렇게 또 대응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너무 수익을 잘 주니까 또 최근에 그냥 여기서 종가 베팅을 했어요. 여기서 근데 다음날 플러스 이게 근데 별로 안 됐어요. 이게 플러스 한 3%? 그러면서 그냥 종배하고 4월 8일 종가 베팅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도만 드리고 있었어요. 저도 기도 드리다가 이 종목이 오늘 올라갔죠. 오늘 올라가가지고 장중에 또 플러스 13% 정도가량 여러분들께 또 저와 함께하는 교육생들 그리고 교육방에 계신 분들과 함께 또 수익을 누린 모습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엔캠이 잠깐 올라갔을 때 그 중간에는 그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메달 같은 경우에 자람 테크놀로지인데요. 이 종목은 제가 단타를 하지 말라 그랬죠. 단기 스윙을 하라 그랬습니다. 단기 스윙. 그래서 타점은 최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방송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어떻게 됐죠? 76% 꿀맛이죠. 시장 안 좋은데 지수 빠지는데 얘는 올라갔습니다. 여기에서는 상한가도 갔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흐름이 좋은데 저는 다음 주에도 자람 테크놀로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봐요. 오늘 보시면 여기 박스권이죠. 여기를 박스권을 지금 돌파를 하고 음봉이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좋은 거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이슈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과 뭐 이란 전쟁 이슈도 있고 또 환율 이슈도 있긴 한데 만약에 그냥 주말 사이에 무난하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타점이 나올 것 같아요. 타점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공략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그 QR 찍고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계속해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항상 핫하고 그다음에 뜨거운 종목들 그리고 지수는 빠지지만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고민이 그거일 거예요. 시장이 좋을 때는 뭐 분명히 또 강한 주도주가 있거든요. 그럼 그걸 못 잡아가지고 소외받으실 거고 시장이 빠지면은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또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래서 또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결국에는 시장에 맞춰서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시그널들을 포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좋든 나쁘든 뭐 소외를 절대 받지 않고 시장의 항상 중심에 설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 도와드리기 있기 때문에 아마 QR 찍고 저와 교육방에서 만나게 되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이따 뵐게요. 네, 좋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나 또 시장이 약세장일 때나 정말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 또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항상 우리 윤삼일 해설위원님께서 잘 잡아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천상계 매매라는 또 별명이 어울리실 만큼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지금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선수들 우리가 또 흐름을 체크해 봤는데 원사이클 매매 또 완전 또 이 진수를 보여주셨던 한미 반도체 금메달 종목이었고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과 반대 흐름을 이어가는 또 시장에서 강한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메달 자람 테크놀로지까지 우리가 함께 좀 흐름을 살펴봤는데 이런 종목들을 나도 좀 같이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매매 일지 보니까 나도 마음이 설렙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윤삼일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QR코드 아래쪽에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빠르게 가져오셔서 스캔하신 뒤에 3854 입력해 주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자영업자든 주부이시든 또 직장인이시든 원사이클 매매를 통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전략들 함께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보면 좋았을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계속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강조를 해주셨던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메가 트렌드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일단 뭐 시장이 빠지든 올라가든 얘네들은 나 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제가 1, 2월 달에 여러분들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작년 23년도에는 물려도 2차 전지에서 물리자였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려도 AI 아니면 반도체에서 물리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하지만 그게 또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종목이 계속 바뀌어요. 그런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 좀 어려우실 텐데 아무튼 그런 거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어떤 이놈보다 저놈이 더 뜨거워? 그럼 저놈으로 바로 옮겨 타고 약간 이런 트레이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제가 좀 가지고 온 어떤 핵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DI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TSMC가 1분기 영업이익이 16.5%를 증가를 했다. 사실 근데 DI가 또 TSMC에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어떤 정부로부터 파격적인 어떤 지원을 받았었죠. 그러면서 공장을 뭐 최근에 뭐 3곳에서 6곳으로 늘린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그러면은 DI가 수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종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영업이익이 27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42%의 영업 증가율을 또 기록을 할 것이다. 컨센서스상 그렇게 나왔었고요. 여기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쇼티지예요, 여러분들. 쇼티지, HBM 장비. 이거의 핵심 키워드인데 만약에 어떤 뭐 반도체가 되었든 2차 전지가 되었든 예전에 리튬이 쇼티지가 나왔다. 그러면서 급등했던 종목이 뭐가 있었죠? 네, 금량이 있잖아요. 금량이 대표적이잖아요. 자, 그래서 쇼티지, HBM 장비 이런 게 있으면은 보통 이런 거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강세를 보입니다. 네,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산화로 온전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24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은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한미 반도체를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PER이 약 90배입니다. 24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기준. 그러면은 DI 같은 경우에는 PER이 18배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PER이 90배인데 90배짜리 종목을 너가 공략한다라고 하면은 여의도에서 미친놈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90배 대가 가장 쌉니다. 그래서 계속 봐야 돼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논리가 달라요. 정말 가는 종목들은 90배가 정말 싼 가격이고 거기서 뭐 이렇게 2배, 뭐 3배 갈 때도 많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미반도체를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시세 알곡만 챙기는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DI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한미반도체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싼 종목으로 인정을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 종목이 신규 상장했던 날에 여기 고점이 이게 사실 여기가 2012년도에 2000년도 초반에 상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시면 신규 그 상장 첫날에 15,100원 정도가 고점이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2013년도에가 여기 15,100원이 고점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구간은 어떻게 됐죠? 월봉상 돌파가 되었죠. 자, 그러면은 일봉에서는 어떻게 이제 주가가 펼쳐졌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일봉을 보면은 15,100원 체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구간에서 자, 이 구간에서 잠깐 저항을 받는 듯 했으나 어쨌든 여기를 돌파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거래량 없이 말르죠. 이렇게 이틀 정도가량 조정을 받습니다. 자, 어디서 조정을 받고 종가선 지켜주죠? 15,100원을 지켜주죠. 그리고 여기서는 상승 장악형 캔들 지지를 해주네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공략을 어제 오늘 도와드렸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도와드렸냐? 자, DI를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자, 이 구간 네, 여기서 급등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눌릴 때 공략 도와드려가지고 여기가 근데 별거 아니어도 한 4에서 5% 정도 돼요. 네, 4에서 5%.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내릴 때 종가 베팅을 또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떻게 됐죠? 시장은 약세인데 불구하고 플러스 14%까지 여러분들께 수익권 드렸었죠. 제가 여기서 그리고 또 눌림목에서 공략했는데 여기서는 좀 실패를 해가지고 여기서 약손절을 진행을 했고요. DI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1분봉상 제가 어제 오늘 공략을 도와드렸다. 아 3분봉이네요. 네, 3분봉상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월봉과 일봉상 주요 어떤 라운드 피겨 자리를 어떻게 소화해야 됐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분봉상 수급이 들어온 걸 확인해가지고 공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 저와 함께 이제 DI를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진흙 속에서 피는 꽃처럼 계좌가 또 굉장히 아름다워지는 역사를 경험하셨을 거고요. 이렇게 적박한 시장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DI 같은 경우에 DI와 같은 이런 어떤 당일 주도주를 이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이제 교육방에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한미반도체죠. HBM 원래 대장, 기존 대장. 그런데 사실 여기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게 증권사에서도 이제 영업이익이 올해 1,173%가 늘 것이다. 이게 정말 강한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다가 미국 마이크론의 HBM TC본도 공급이 임박했다. 근데 그게 어제 공시로 나왔죠. 네, 200억 원대 이제 납품을 했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SK 하이닉스도 지금 굉장히 뭐 20만 원 라운드 피겨로 도전하는 자리에서 미국 인디애나에 5조 4천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굉장히 증설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한미반도체밖에 없겠죠. 네, 물론 당연히 뭐 DI도 있을 거고 그 외에 다른 뭐 CXL 관련주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한미반도체가 대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지만 이 안에서도 그리고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굉장히 공략 잘 도와드렸는데 사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종가 마감이 굉장히 좀 오묘했어요. 14만 5,500원이죠. 거의 종가 신고가 구간인데 여기를 딱 이렇게 종가 마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예매하긴 했는데 어쨌든 다음 주 시장에도 충분히 변동성은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와 함께 한미반도체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QR 찍고 저와 함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서 가끔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야 윤상호에 너가 알려준 람보르기니 기법 후진하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자 여기가 람보르기니 상단이잖아요. 네, 여기 서울시에 있던 주가가 고속도로로 나가면은 람보르기니가 서울시에 있으면은 진짜 속력을 못 내잖아요. 어떤 성능을 잘 못 내잖아요. 그러면은 고속도로 나가게 되거나 아니면 트랙에 나가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후진을 하나요? 보시면은 여기 월봉상 여기 상단 지지해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222% 급등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어떻게 후진인가요? 네, 한미반도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슈퍼 람보르기니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지금 글로벌 AI 트렌드에 있어서 핵심 종목으로 부각을 받으면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주가는 이렇게 단기간 내에 14,000원에서 거의 10배가 왔습니다. 10배가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언제 어떻게 또 고점이 나올지도 몰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거냐면은 결국에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가 어떤 조정이라든지 불확실성은 피해가면서
시세의 알곡만 챙기시면 돼요, 여러분들. 예, 시세의 그 알곡만 해도 상당히 당일날 뭐 5에서 10% 정도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이 주식 천재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시장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또 스마트하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 윤사무엘과 주식 매매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진만 하는 람보르기니 금메달 종목이기도 했었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세 자릿수도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인 만큼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들 꼭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또 한미 반도체 외에도 또 DI 이 종목까지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요. AI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 여러분들께서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노란톡방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공부하실 수 있는 USB 그리고 강의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료 신청하실 분들도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3854 참여 코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네 글자 담아서 문자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AI 훈풍과 함께 또 빼놓지 않고 봐야 할 전선 관련주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오셨을까요? 네, 일단 구리 가격 제가 구리 선물을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오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연말까지 뭐 1만 달러까지 간다 이런 이슈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그것도 여기 AI 테마에서 파생이 된 테마라고 보시면 되는데, AI 훈풍에 구리 값이 급등을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소비 전력량 폭증으로 전기나 변압기 전선 부족 현상에 있어서 지금 쇼티지가 나고 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해서, 원래 구리나 아니면 전선 관련주들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던 거는 계속해서 저평가였던 이유는 어떤 성장성을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AI가 성장성을 부여했다라는 볼 수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는 또 핫하게 또 움직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거기다가 이제 가온전선 이렇게 이제 영업이익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좀 약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가 또 상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실제 수익을 6%까지 줬다가 또 장 막판에 이제 떨어졌는데, 아마 장 막판에 왜 떨어졌는가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지금 뭐 대원전선이 되었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 과열에 걸려 있죠. 근데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뭐 보고 있는, 저는 어차피 굉장히 좀 높은 자리나 아니면은 변동성이 좋은 종목을 매매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화살표라고 하면은 이게 매수 신호가 아니고 이게 매도 신호예요. 그래서 단기 과열 예고가 뜰 수가 있다. 이런 화살표를 설치를 해서 보고 있는데, 어김없이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거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거 밀릴 수가 있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한 이틀 정도는 더 갈 거라고 봤어요. 이 단기 과열만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틀 정도는 충분히 더 갈 수가 있고, 다음 주까지도 굉장히 핫한 테마가 될 거라고, 아직까지도 반반이에요. 네, 다음 주에도 강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에라도 예를 들어서 조정을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이틀 정도 조정을 주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권에 두고 공략하시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림에 따라서 이제 2등주로 이제 가온전선 이제 왜 제가 좋게 바라보고 있냐면은 월봉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가온전선의 이제 최고가가 여기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런 데서는 지지를 해줬던 이력이 있고, 여기에서 또 저항을 받았었네요. 근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빼꼼이죠. 네, 지금 돌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정고점 부근에서 지금 좀 저항을 받고는 있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4만 원 이하로 떨어지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만 좀 지지해주면은, 추가 상승 동력만 있다라고 하면은, 뭐 구리값이 더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2등주격으로 LS 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이 또 눈에 띄었었는데요. 자, 이때는 보시면 초전도체 랠리로 1차 랠리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랠리는 이제 구리 AI 랠리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종고점은 넘겨서 이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권에 두고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가온전선이 오늘 1등주였냐? 이게 좀 핵심이 될 텐데, 자, 다음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일단 그나마 최근에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이 먼저 치고 나가가지고 단기 과열에 걸렸잖아요. 그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시총 보신 적 있나요? 1,000억대예요. 굉장히 가벼운 종목이란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좀 가벼운 종목이 가온전선인데 보시면은 3,350억 정도의 시총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이것보다 낮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460억 그리고 1조 7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싸죠. 예, 지금 뭐 PER로 보면은 뭐 10배도 안 되니까 실적도 굉장히 싸고 시시가총액도 저렴하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았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면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일단 24년도 실적이 4조 4천억 원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작년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3,200억, 3,300억 정도가 나오죠. 근데 시가총액이 4조 3천억이에요. 이 종목은 그러면은 10배보다는 조금 더 비싸겠죠. 예, PR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높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벼운 시가총액을 날리는 게 쉽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도 잘 따라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전선을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고 3조 정도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고 한 1,000억대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이 가장 비쌉니다. PER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온전선을 만약에 조정 시에는 가온전선이나 LS 일렉트릭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눌리거나 아니면 추가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기 수익 관점으로 지켜보신다라고 하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 급등으로 인해서 어쨌든 단기 과열이나 투자 경고 이렇게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저는 오늘 장 막판에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즘 시장에서 어쨌든 가장 트렌디하고 스마트하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아래 QR 찍고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만나보실 수 있는 노란톡방은 QR코드와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QR코드 통해서 들어오는 방법 아래쪽에 지금 화면 아래에 QR박스 하나 보이실 텐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로 화면에 가까이만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노란색 링크 통해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링크 터치하시고 3854 네 자리 참여코드 입력하시거나 혹은 QR 활용이 좀 어려워서 문자로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윤사무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참여코드 입력하신 뒤에 저희와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구리 또 전선 관련주 두 가지 종목 가온전선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더욱더 자세한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서 안내드린다고 하니까요. 다음 주 시장 공략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또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까지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잠시 뒤에는 또 원픽 종목뿐만 아니라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전략, 비기 전략까지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천상계 트레이더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비기 전략을 배워볼 차례입니다. 어떤 전략 준비해 오셨을까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동성이나 지수가 좋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수가 하락을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는 더 많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깨지는 상황을 펼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해결책으로 낸 게 내가 원하는 타점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조건이 왔을 때만 매매하자 그런 의미에서 땡 잡는 수급주 매매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제가 또 이렇게 방송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1시간짜리 분량이니까 꼭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주식 인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땡 잡는 이 주식 매매는 결국에는 재료, 그다음에 수급, 그다음에 차트로 이제 연결이 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는 재료를 봤을 때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신선한 재료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음식을 만들어도 신선한 재료로 만들어야 그냥 재료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음식을 해 먹으면은 배가 탈나죠. 그래서 저는 정말 신선한, 이제 막 나온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하는 걸 좋아한다. 뭐 어떤 요리? 매매. 이걸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의외성을 가진 재료는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재료가 나왔는데 뭐 특징주 기사가 되었든 아니면은 뭐 네이버 기사가 되었든 A급인지 아니면은 이게 B급인지 C급인지 등급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등급을 나눌 것인가 수급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네, 수급으로.
이 자리가 나왔는데 이 종목은 시장에서 A급으로 반응하네, 뭐 B급으로 C급으로 반응하네. 그에 따라서 비중 조절하면서 베팅을 하면은 여러분들 주식 실력이 느는 건데 그냥 이 종목도 그냥 뭐 이 종목은 싼 것 같아. 1,000원짜리니까 나는 이거 많이 살 수 있어서 막 많이 사야지. 이러면 주식으로 망합니다, 여러분들. 주식 그렇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기법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건데 자, 기법 같은 경우는 단순합니다. 38선 위에서 매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주식이 이렇게 급등을 한다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0이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은 절반 아니면 여기까지 다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이게 여기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더라도 이런 데서 저항받고 빠져요. 자, 그러면은 어떤 종목이 좋은가? 분봉상 자, 이렇게 갔습니다. 올라갔다가 조정이 여기가 한 반이에요. 50%. 그러면은 여기 38%까지만 조정을 받고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이게 기본 어떤 추세 매매의 전 툴이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추세 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분봉상 우상향한 추세로 거래하는 게 저는 수익 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3분봉에서 40억 거래 대금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되는데요. 네, 지금 바로 교육방 입장하시면은 제가 조금 있다가 그 신청자 링크가 있거든요. 거기다 신청하시면은 거기서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더 배워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개 이상의 음봉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발생하면은 그 다음 봉의 시가나 눌렸을 때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 잡아가면은 웬만하면 수익을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4월 4일부터 4월 5일 사이에서 제가 공략을 도와드렸던 게 SK 이터닉스입니다. 간단하게 볼 텐데 자, 이 빨간 선이 뭐냐면은 38선이에요. 38선.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자, 그러면 주가가 38선 위에서 형성할 때만 공략을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주가가 38선 밑에 있죠. 38선 밑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공략할 데가 없습니다. 자, 하지만 거래 대금은 많이 터집니다. 뭐 거의 분당 뭐 3분당 거의 200억씩 터지고 있기 때문에 세긴 세네 이 생각을 하고 지켜봐야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38선 밑으로 안 빠집니다. 근데 여기서 상승장악형 캔들도 나오고 또 두 번째 상승장악형 캔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38선이 굉장히 지지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게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매수 신호로 나온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공략을 했냐면은 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공략을 해가지고 단 2분 만에 여러분들께 10% 플러스 10% 수익 가져다 드렸었고 자, 다음날 보시면은 이게 이제 다음날이죠. 네, 다음날 보시면은 자, 38선 밑에 있죠. 여기서는 안 봅니다. 더 올라와야지. 네, 올라오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 싸게 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싸게 사려다가 진짜 지하 뭐 5층, 10층까지 가잖아요. 저는 확실하게 올라오고 나서 이런 데 지지 받을 때만 공략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플러스 5에서 7% 수익 줍니다. 당일날. 단 몇 분 만에. 자, 이런 식으로 단 몇 분 만에 이런 식으로 저는 내가 원하는 시그널이 나왔을 때만 공략을 한다. 그래서 38강땡 수급조 매매다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제가 3월 26일 날 엔젤 로보틱스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3,600, 3,700명 계시는 교육방에서 공략을 도와드렸는데 보시면 여기서 우하향하고 있죠. YSL 밴드가 우하향하고 있고 자, 여기서 이제 우상향을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급등을 하다가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이후에 상승장악형. 자, 여기서 제가 공략을 또 도와드렸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급등하는데 2개 이상의 음봉 캔들 이후에 상승장악형.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거래 대금은 너무 좋습니다. 네, 3분봉 하나당 평균적으로 거의 한 500억씩 나와요. 아, 기가 막힌 거죠, 수급이. 500억씩 누가 쏜다는 소리니까. 자, 어떻게 됐습니까? 당일 오후장에 60% 급등을 합니다. 네, 60% 급등하고 자, 내려왔을 때 잉태형 볼 필요 없죠. 자, 그리고 와서 상승장악형. 여기서 또 종가 베팅 했습니다, 저는. 네, 종가 베팅하고 다음날 또 플러스 12% 수익을 여러분들께 또 대응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수급주 매매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일 저 같은 경우에는 강한 주도주는 이런 식으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굳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매매할 뭐 이렇게 분할 매수 그냥 변동성도 없는 종목들 그냥 그런 식으로 매매할 필요가 없어요. 항상 뜨거운 종목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타점에서만 거래를 하더라도 충분히 월급 뭐 월천 이상은 벌어가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매일 이런 식으로 멋진 종목들 그리고 멋진 전략으로 여러분들께 월천 트레이더가 될 수 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월천 트레이더가 저와 함께 되고 있고 저와 함께 이런 식으로 장중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QR 찍고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서 스마트한 매매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이미 많은 분들께서 윤삼회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나도 그 공략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요. 앞서 말씀해 주셨던 38 광땡 기법, 또 시세의 알곡만 쏙쏙 잘 챙겨나갈 수 있는 전략까지 여러분들께서 신청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3854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셔도요.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기다렸던 올림픽 종목 공개해 볼 순서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좀 잊혀진 종목이긴 한데 사실 뭐 데이 트레이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교육방에서 더 많이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 어떤 주도주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 교육방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단기 스윙 종목 위주로 좀 볼 것 같아요.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 오랜만에 가져다 왔고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공략 도와드렸을 때도 60% 수익률 가져다 줬는데 지금 좀 많이 잊혀진 상태예요. 근데 어떤 관점에서 보고 있는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원래 AI 관련주는 아니었고요. 근데 요즘에는 AI 관련주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백신 프로그램인 이 알약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요즘에는 인공지능 AI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결국에 반도체가 요즘에 가고 있잖아요. 뭐 구리까지도 이제 확장이 돼서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소프트웨어도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그리고 오픈 AI 같은 경우에는 더 강력한 생성형 AI를 최근에 이제 GPT-5를 이르면 올 여름에 출시를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일정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죠. 자, 그다음에 애플 올해 WWDC 6월 10일 날 개최가 되고 거기서 AI 전략을 또 공개한다라고 했습니다. AI 왜 그러냐면은 지금 뭐 최근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가 AI를 누르고 시가총액 1등을 자랑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AI의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자랑을 하면서 뭐 거의 시가총액이 10위에서 3위까지 한 번에 왔어요. 그러니까 AI도 이제 그 애플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자극을 받으면서 우리도 AI 쪽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선전포고를 할 겁니다. 6월 10일 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SP 소프트가 상한가를 갔었죠. 그리고 폴라리스 그룹주가 또 개인적으로 힌트를 준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AI 소프트웨어 쪽을 보고 있고요. 이 종목의 차트를 보시면은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략을 도와드렸던 게 아마 여기였을 텐데 여기였죠. 네, 그리고 나서 60%가 상승했는데 정말 거기까지 왔는데 자, 제가 공략 도와드렸던 자리가 뭐냐면은 자, 여기가 갭이 발생을 했어요. 갭이. 지금 갭을 메꿨죠. 네, 갭 상단에서 지금 23,000원인데 여기서 지지를 이틀 정도까지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쩌면 여기가 거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 이것만 가지고 사실 좀 시그널은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주력으로 이제 사실 어려워서 말을 못 하는데 제가 이제 뭐 하모니 패턴 같은 경우에도 거의 마스터에 다다랐잖아요, 여러분들. 굉장히 좀 저점을 잘 잡는 성격이잖아요. 보시면은 60분 봉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비 패턴이 좀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23,000원 정도, 23,000원 정도가 거의 타점이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형성했던 나비 패턴 같은 경우에는 한 24,000원 정도가 이제 저점 구간으로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이런 데가 한 여러분들이 뭐 지금 가격대부터 한 24,000원에서 23,000원 정도 매수가를 설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월요일날 시초가부터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고 공략하시면은 웬만하면 또 여러분들께 수익을 가져다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35,000원이죠. 정고점이 35,0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는 여기가 이제 버터플라이 패턴인데 나비처럼 날아가지고 벌처럼 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쏠 수 있는 종목 이스트 소프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여러분들께서 꼭 챙겨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함께 전략까지 노란톡방 안에서 상세하게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실 수가 있는 방법이겠고요. 아래쪽에 지금 박스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3854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 투자올림픽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투자올림픽은 이어집니다. 오전 11시에 찾아뵐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